놓치면 안 되는 여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애할 때부터 가끔 생각을 많이 했던 주제이기는 해가지고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뭐냐면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F 성향도 좋아요. 좋은데 T 성향 여자를 좀 좋아했어요. 사실 T 성향 여자를 좀 좋아했고 그 객관에 대한 생각이 있는 여자분들.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남편으로서의 인간이냐 이거예요. 자, 1. 남편인 인간. 2. 한 남자인 인간.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우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거든요. 2번. 이게 이제 뭐냐면 여성분들이 보통 이게 그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를 볼 때 남자는 전체와 조직을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분들은 그 주변인에게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그쪽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흔히 얘기를 하는데 2번이 되는 인간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분이 남편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껴요. 근데 남편인 인간으로 보면 1번으로 보면 남편인 인간으로 보면은 왜 내 남편은 이럴까가 돼요. 이거는 제 결론이었어요. 제가 뭐 사건을 보면서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여자분이 내 남자라는 게 너무 강해지고 이게 내 남편인 인간으로 볼 때랑 한 남자 중에 저는 저 사람이구나 라고 볼 때가 사실은 좀 차이가 크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남자다 그냥 저 사람도 한 남자인 인간이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러 약점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랑 내 남편이라고 되면 왜 내 남편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를 못 해주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 부부 생활을 그래도 100년회로에 가깝게 하신 분들은 당연히 싸우죠.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유, 그래. 너도 그냥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약간의 측은지심 있죠.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분들이 보통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남자는 이래야 돼. 내 여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T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계산적임.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순 있죠. 떨어질 순 있죠. 저는 이거에 대한 건 개인 성향 얘기고, 제 성향인 얘기고, 이제 제가 오늘 말하는 건 요 1번, 2번이긴 해요. 남편 짠해서 큰아들 같은데 이건 어쩌죠? 잘 사실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였다가 남편 모드였다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보통 큰아들 같은데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결혼은 잘 사십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좋은 여자분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남자라는 존재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 여자분들 중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남자는 보통 이렇더라. 그리고 남자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보통 요 2번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자인 사람, 내 남편도 이런 남자 중에 한 명이니까 이런 성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겠네. 그러면 대화를 할 때 사실 극단적인 싸움으로 가진 않아요. 극단적인 싸움. 싸우긴 싸워요. 사실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극단적인 싸움으로는 잘 안 가더라 이거죠. 극단적인 싸움. 예를 들면 뭐 너가 뭐 나에게 뭘 해줬냐 이런 식의 대화까지는 가지 않는다. 최악의 대화거든요 이게. 너가 나한테 뭘 해줬냐 뭐 네가 결혼해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뭐 이런 대화 있잖아요. 그런 대화는 안 가요. 그런 대화는 안 가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남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 너의 이제 고된 부분, 좀 힘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면 사실 크게 싸울 일은 없죠. 뭐 물론 남편이 잘못했을 때는 또 얘기를 해야겠지만 남편이 잘못했을 때 얘기하는 것과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어떻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통 내가 남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내 남편은 도대체 가정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나가는 게 달라요.
말이 나가는 게. 아까 저희가 다른 주제 할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말을 이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왜 가능한 거냐? 내가 저 사람, 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말을 이쁘게 하는 건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이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1차원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남편이 한다. 그러면 남편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네 뭐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뭐야? 왜 저렇게 행동해? 너 나 싫어하지? 너 나한테 별로 관심 없지? 너 나한테 애정 없지?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이거를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보통 이제 너 나에게 관심이 없지? 너 나에 대해서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보통 싸울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계속해서 심해져요. 격해지고 심해지고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말이 나가게 되고 싸우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싸우게 돼요. 이것 때문에. 왜냐? 이미 한 번 또 상처 받았거든. 그리고 한 번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감이 맞나?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이게 조금 사그라드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죠. 이 감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지 않으려면은 남편인 개인인 인간이 아니라 저놈도 내 많은 남자 중에 한 명이야 정도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그나마 싸움이나 이런 대화를 할 때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연애 많이 해본 여자가 남자는 다 똑같아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꼭 이거가 연애를 많이 해봤다라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보통 이런 남자들은 보통 이런 성향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여성분들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대로 이런 여자분들은 당연히 그 다른 여자분들을 볼 때도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여자로서 내가 보통 여자는 이런 성향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성향이 있겠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 혹시 대화하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여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연애 때 대화를 하거나 싸우는 상황일 때 말을 이쁘게 한다는 모르겠는데 정제해서 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인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저희가 컨텐츠를 하면 말을 정제해서 하냐, 이쁘게 말을 하냐 요거만 포인트를 잡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정제해서 하고 이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 결정적인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반드시 사고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고 훈련이라는 게 꼭 뭐 연인 관계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장착이 돼 있고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훈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어떤 남자한테 뭐 트라우마를 건드린다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해가 대부분 이거다. 그냥 저 사람도 그냥 한 남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콩깍지가 씌었을 때 잘 모르세요. 사실은 모르긴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되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알 거예요. 미혼인 분들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해보기 전에 사실 들으시는 거라서 굉장히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어. 근데 그 배우자가 있는 지금 남성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 지금 은퇴하자 50살이님 아마 여성분이신 걸 제가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카테고라이징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남자고. 그래서 과거에 원래 유행했던 뭐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들이 성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별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하고 그거에 따라 서로가 싸우지 않게끔 하는 책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책이 유행을 했어. 일단은 그래도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책들은 성별에 대한 차이 자체를 좀 부정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똑같잖아, 여자도 똑같잖아, 막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최근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뭐라고 보냐면은 그 사회적인 어떤 패턴, 사회적인 학습 패턴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남녀가 무조건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게끔 좀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요. 물론 그게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맥락에 따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할 때 좀 감안해야 될 요소예요.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스테레오타입, 남성이라는 스테레오타입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서로 기분 나빠질 수 있으니까.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긴 해야 되지만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에서는 실제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사회에서 담론을 나눈 수준이 아니라 난 저 여자랑 살아야 되거든. 난 저 여자랑 살아야 되고 여자분 입장에서 난 저 남자랑 살아야 돼. 난 이혼하기 싫어. 나 저 여자랑 저 남자랑 오랫동안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단순히 그냥 사회에서 서로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실존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랑 사실 부부 간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 파트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적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또 민감한 얘기가 돼. 뭐 남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별에 따른 차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별에 따른 차이로 막 해석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니까. 6일 김유나님 이제 경험주의적인 한 번 당하면 포기하게 돼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여친이 이쁘면 판단이 어렵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제가, 이게 좋은 여자분들 중에서, 사실 이게 저는 인간이 에너지의 총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제 경험상으로 솔직히 그랬어. 제 경험상으로는 인성이 괜찮고 사고가 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조금 떨어져요. 이게 어쩔 수 없어. 머리에 채워넣는 걸 중요시하는 여자분들일수록, 물론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꾸미면 엄청나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좀 그런 거를 좀 도와주면은 훨씬 더 그런 여성분들은 좋은 남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제 경험은 이랬거든요. 꾸미는 거를 좀 늦게 시작한 여성분들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렸을 때 학생일 때랑 뭐 대학교 때는 그냥 사실 꾸미는 거 잘 모르고 좀 수수하게 다니던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때까지는 막 그 어떤 뭐 내면이나 이런 정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여성분들이. 그런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나도 이제 꾸며야 되겠고 여러 가지 좀 화장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뒤늦게 꾸미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중에 좀 좋은 분들이 많았어. 요거 제가 솔직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좋은 여성 볼 때 쓰는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뭐 성형수술을 했다. 아니면은 뭐 화장 이런 거 한다 이러면서 저도 일부러 좀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질문을 하려고. 화장 기법이나 화장술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물어보면서 언제부터 뭐 이런 거 화장하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저는 물어본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 같은 걸 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유추를 하면은 이 사람이 초반의 젊은 시절이나 20대 초반 중반 시절까지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외면 쪽, 그러니까 외모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내면에 관심을 갖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내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친구가 외모에 엄청 관심을 갖기도 또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그래서 인간이 이거를 동시에 다 해내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만났던 친구들도 굉장히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뭐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던 여자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가서 이제 조금 꾸미기 시작하고 그러던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더라. 그러긴 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것도 했거든요. 저희 뭐 여자친구 만나면은 옷도 좀 사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친구가 옷에 관심이 없어서 사준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사주는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좀 나에 대해서, 적어도 결혼 생활할 때 남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여자분들은 많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자도 화장 사기긴 해요. 작정하고 꾸미면 다른 얼굴은.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로 내가 능력만 키우고 좋은 여자분이라고 생각하면 외모를 좀 못 꾸미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진짜 마음 먹고 한번 꾸며주셔도 되긴 해요. 저도 화장하면 남자 꼬시. 근데 실제로 남자가 화장해도 남자 꼬시는 그런 방송들도 있잖아요. 예. 안경 벗는 것만으로 성형이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외모가, 제가 왜 외모를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보게 된 부분이 있냐면은, 유년 시절에 이제 가정에서 안 좋았던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느낀 게,
이게 화목한 가정은 사실 성적 매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그때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저도 어린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외모나 이성한테 최대한 늦게 관심이 생기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본인한테 더 집중하는 시간 20대까지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뭐 잘 보이는 법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20대 적어도 한 초중반까지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좀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 안경 먹고 렌즈 꼈더니 딸아이가 안경 쓰라네요. 안경이 더 잘 어울리시나 보다. 그쵸. 그럴 수 있죠.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예전에 가족 결혼식 때만 연예인 화장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그쵸. 외모를 많이 안 보는 편인데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보면 대학교 홍보대사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오히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나 외모 별로 안 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외모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바운더리가 넓고 기준이 넓은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실제로는 더 외모 이쁜 애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자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비슷하게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도 저 별로 외모 그렇게 안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1 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오히려 너 이런 거 보니까 훨씬 이쁜 여자를 만날 것 같다는 거야. 이게 안 좋은 의미로 너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보통 그런 남자들이 더 이쁜 여자를 만난다 이거였어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리브영 가면은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 외모 쪽에 되게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긴 해요. 화장품 진짜 그때부터 다 화장하더라고.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화장하니까 거의 한 10살, 11살 때부터 본인이 화장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 친정어머님이 20살 때부터 결혼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기 리트 시험 보셨었어요? 입학 원서도 못 내계셨다고? 아이고, 이건 한번 가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셨구나. 요즘은 유치원 꼬마들도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그거는 원래 그래요. 2살, 1살짜리도 그래. 1살짜리, 2살짜리도 가라고 하잖아요. 이쁜 선생님한테 가더라고요. 이쁜 선생님한테 가더라고요. 그거는 본능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저는 사실 화장을 안 해도 이쁜 시기가 10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화장을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능이라서. 화장을 겁나 잘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 그럴 순 있죠. 예, 그렇죠. 그럴 순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관계가 아닌 객관에 대한 좀 생각이 있는 좀 전반적인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좋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나만 추가해서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감정 절제 능력과 연관이 있는데요. 말을 한번 참을 수 있는 여자. 제가 이번 나는 솔로 기수 살짝 얘기할게요. 살짝. 나는 솔로 이번에 이제 돌싱 기수에서 이거 들으면서 경악을 했는데, 영자님이 뭐라고 했었냐.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 말을 했었어요. 자신은 풀릴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회피형 남자가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풀릴 때까지 자기 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서 풀고자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 제가 이거를 듣고서 경악을 했어요. 사실 경악을 했어요. 물론 영자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거는요. 내가 당장 감정을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인 거야. 저는 이런 스타일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봤을 때 보통 여성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 감정 절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화나는 게 생겼어요.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 그때 싸우지 않고 한번 누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사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자만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안이 딱 있을 때 한번 누를 수 있는, 한번 눌러서 그 다음에 좀 정리된 다음에 다음 날쯤에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진짜 이게 뭐냐면 내가 감정을 누를 줄 아는 여자가 아니라 감정을 터트릴 줄 아는 여자인 거예요. 네, 요렇게 되면은 행복한 생활은 어렵다.
네,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감정을 그냥 내가 참지 않고 일단 풀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주로 뭐냐면, 영자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자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대방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강요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아. 이분은 거의 그렇거든요. 강요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니까, 맞아. 와, 어떤 유튜버, 저도 저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분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말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듣고 싶을 뿐이에요. 보통의 대체적인 특징이요. 꼭 영자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자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요런 스타일 분들이 요럴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영자님이 딱 정말 이렇게 해서 쿨하게 풀고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상황은 있는데, 보통은 이런 대사를 치고 보통 이런 스타일의 분들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 경험상 그랬고 이제 실제 뭐 사건에서도 그렇고 거의 그렇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그 답변이 들릴 때까지, 그리고 보통은 어떤 거냐,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토론도 아니고 토의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떤 무슨 시사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했던 위생관념, 경제관념, 청소했냐, 뭐 집안일 관련. 예를 들면 너 뭐 전기료 냈냐? 안 냈대. 화난 거야. 뭐 전기료, 각종 공과금, 뭐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 예를 들면 너 왜 오늘 설거지 안 해놨어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로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풀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길게 얘기할 주제가 아니야. 진짜예요. 이거 거의 그렇습니다. 길게 얘기할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미안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주제야. 그쵸? 미안해.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주제로 오랫동안 싸운다는 얘기는 뭘까요? 서로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상황인 거야. 아니면 이런 거예요. 상대 쪽에서 한쪽이 잘못을 지적했는데 상대 쪽도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싸우는 케이스인 겁니다. 길어졌다는 건 100%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뭘까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한쪽이 내가 잘못했어가 나와야 끝나는 싸움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야기가 나와야 끝나요. 이거는 부부싸움이 거의 공통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이야기가 나와야 끝난다. 저는 딱 요거를 사실은 자기소개 때 듣고 나서 영자님은 보통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생각을 했어. 그리고 실제로 흘러가는 게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누를 줄 아는 여자가 보통은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마이네임이 말씀대로 그게 잘못했다는 사람 태도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뭐 너 진짜 잘못 인정하는 거 맞아, 너 사과하는 거 맞아, 미안해하는 거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쯤은 감정을 좀 누를 수 있는 그 절제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듣자마자 화가 나더라도 바로 뱉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자분이면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외모에 대한 거를 살짝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외모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이 외모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게, 10대, 20대 초중반까지 조금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성찰을 많이 한 여자를 고르시길 좀 바라긴 해요. 그런 여자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분하고 만나고 결혼하신다고 하면은 요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적어도 아내 때문에 마음을 썩이고 힘들어가지고 뭐 인생이 안 풀리고 이러진 않으실 거다. 그런 생각은 꼭 듭니다. 이혼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